자, 반응공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등온 반응기 설계에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CSTR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맞아. CSTR이 시리즈로 있을 때 하고 튜블러 리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CSTR이 시리즈로 직렬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부피가 어떻게 되고 뭐 컨버전 X를 얻기 위한 부피가 어떻게 되고 뭐 타우 K가 어떻게 되고 타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1차 비가역 반응이라고 우리가 진행시키고자 하는 반응이 1차 비가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퍼스트 오더 일리버서블 리액션이고, 그리고 반응 전후의 부피 유량이 똑같아요. 이 말은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란 얘기지. 어쨌든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두 개의 CSTR에서 진행을 하는데 두 개의 CSTR이 이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처음에 여기 FAO의 몰 유량이 CAO의 농도로 첫 번째 반응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아웃플로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어, 두 번째 반응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몰 유량을 FA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서 다시 최종 생성몰 스트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FA2라고 합시다. 그리고 부피 유량은 V0로 진행된다 그랬죠. 자, 우선 첫 번째 반응기만 고려를 해보자고. 자, 첫 번째 반응기. 우선 첫 번째 반응기를 거쳐서 나오는 A의 농도를 CA1이라고 그랬지, 여기. 그리고 그러면 이 CA1의 농도를 우리가 타우 K하고 초기 농도로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CSTR에서의 반응기 후단에서 나오는 A의 농도 CA를 1 플러스 타우 K분의 CAO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식은 어떻게 유도되느냐? 이 식으로부터 이 두, 두 개를 C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CA1이 당연히 CA1은 1 플러스 타우1 K1분의 CA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타우1이라는 거는 당연히 부피 유량 분의 이 첫 번째 반응기의 부피를 나눠준 거, 이게 타우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반응기 한번 볼까? 두 번째 반응기에 몰 밸런스를 한번 세워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기에 몰 밸런스 세우면 몰 밸런스를 세우는 거야. 두 번째 반응기에서 인풋 FA1, 아웃풋 FA2, 그리고 제너레이션 RA2의 두 번째 반응기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 곱하기 V2는 정상 상태니까 0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피에 대해서 V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 넘기고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 그리고 FA1하고 FA2는 여기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반응기에서 들어가는 부피량도 우리가 V0지. 그러면 두 번째 반응기에서 들어가는 몰 유량을 부피 유량하고 농도로 나타내면 V0 CA1, 그 다음에 V0 CA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비가역 1차 반응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RA2 리액션 레이트를 K2에 CA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반응에서 어, 이 반응에서 농도는 CA2가 될 거고, 왜냐하면 CSTR의 가정이 이 농도하고 여기 메인 탱크의 농도하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리고 그래서 농도는 CA2 그리고 속도 상수 K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반응기의 부피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죠? 구했는데 이 부피에 대한 식을 CA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 플러스 타우2 K2분의 CA1.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선 얘를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V0로 부피량을 나눠주고 K2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K2의 V0, V2는 남은 거 CA2, CA1 마이너스 CA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타우2지 타우2. 그러면 타우2 K2는 좀 작게 그립시다. 작게 쓸게요. CA2, CA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1을 다시 넘기면 어떻게 되죠? 타우2 K2 플러스 1은 CA2 분의 CA1 그죠? 그러면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타우2 K2 플러스 1분의 1은 CA1분의 CA2 그러면 마지막으로 CA2는 타우2 K2 플러스 1 분의 CA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패드라서 좀 글씨가 이쁘지 않은 거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CA는 1 플러스 타우 K분의 CAO. 그래서 CA1에 적용을 하면 CA1은 1 플러스 타우 1 K1분의 CAO. 그래서 얘를 CA1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타나요. 1 플러스 타우2 K2 그리고 1 플러스 타우1 K1분의 CAO. 자, 그러면 두 반응기가 이퀄 사이즈다.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부피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부피가 동일하고 유속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체류 시간도 동일하겠죠. 이퀄 사이즈면 체류 시간이 동일할 거 아니야. 크기가 똑같은데 일정한 부피량으로 반응물을 담긴 반응물을 먹으면 유체가 지나가니까 타워가 동일하겠죠. 그리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K1, K2 얘네들도 다 동일하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같은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 여기 타우2 K2, 타우1 K1이 다 동일해져 버려. 그러면 이 분모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CA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타우 K의 제곱분의 CAU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은 두 개라서 지금 두 개를 시리즈로 연결해서 그렇죠. 두 개를 시리즈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가 2가 되지. 만약에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n개가 연결돼 있다. CSTR이 n개가 연결돼 있고 같은 온도에서 같은 반응을 같은 크기의 반응기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n개 이후에 그 A의 농도라는 것은 1 플러스 타우 K n승분의 CaO 그리고 비가역 1차 반응에서 이 타우 K를 댐클러 넘버라 그랬죠. 댐클러 넘버라 그랬으니까 1 플러스 댐클러 넘버의 n승에 여기 있는 것처럼 n승에 n승분의 CaO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지난번 시간에 뒤에서 마지막 부분에 했어요. 댐클러 넘버 물질 전달 속도 물질 전달에 사용되는 몰 속도분의 반응에 쓰이는 몰 속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가역 1차 반응에서는 댐클러 넘버가 타우 K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n개의 동일한 크기의 CSTR이 동일한 반응 같은 온도에서 동일한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A의 농도 n번째 반응기 후단의 A의 농도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우리가 이 n번째 반응기 이후에 A의 농도는 전환율로 쓰면 CaO CaO 곱하기 1 마이너스 최종 전환율 X로 쓴다 그러면 얘 대신 얘를 여기 치환을 해요. 그러면 CaO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 플러스 댐클러 넘버의 n승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컨버전 X는 얘 옮기고 그러면 컨버전 X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댐플러 넘버의 n승분의 1 이거는 댐플러 넘버를 타우 K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타우 K n승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뭐다? 퍼스트 오더 일리버서블 리액션을 n개의 동일한 CSTR에서 같은 온도에서 진행을 했을 때의 최종 전환율이다.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CSTR이 n개가 여러 개가 이제 시리즈로 직결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컨버전을 이렇게 댐클러 넘버 혹은 타우 K로 나타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비가역 1차 반응일 때 비가역 1차 반응을 CSTR에서 직렬로 연결된 CSTR에서 진행할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보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X축은 그 탱커의 개수 N에 대해서 표기를 했고 Y축은 컨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N가 컨버전에 대한 그래프인데 댐컬러 넘버가 굉장히 작다. 타우 K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컨버전 90%를 달성하는데 그 탱크를 엄청 많이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컨버전 90%까지 달성하는데 13개도 모자라지. 근데 댐컬러 넘버가 1이 넘는다. 타우 K가 1이 넘는다. 그러면 컨버전을 90% 달성하는데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금방 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제 그 댐컬러 넘버에 대해서 배울 때하고 똑같은데 댐컬러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타우 K가 크다. 타우 K가 크다. 그러면 타우가 크거나 K가 큰 거잖아. 그지? 타우가 크다는 얘기는 반응기 내에서 오래 머문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만큼 체류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반응이 일어날 찬스가 높다는 얘기고
K가 크다는 얘기는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죠. 반대로 타우 K가 작다는 얘기는 유체가 훅 지나간다는 얘기야. 타우가 작을 수 있으니까 타우가 작다는 얘기는 훅 지나간다는 얘기고, K가 작다는 얘기는 반응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n번째 반응기에서의 A의 반응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RAN은 KCN 해가지고 CN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1 플러스 타우 K의 N성분의 CAO. 그래서 이게 1차 비가역 반응에서 n번째 반응기에서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죠.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CST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선 사이즈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V1, V1 다시 할게요. 여기 V1, V2, V3. 그래서 V1, V2, V3가 다 이퀄 사이즈야. 이퀄 사이즈 CSTR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피드 역시도 동일한 양으로 딱 분배돼 가지고 각각의 반응기에 공급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반응기에서의 이 I 대신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I 대신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기의 몰 밸런스식은 어떻게 되죠? 몰 밸런스식으로 구한 디자인 이퀘이션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V1이라는 거는 FaO1 그리고 마이너스 RA1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기도 이 I 대시 2를 집어넣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리액터가 똑같은 사이즈고 그 같은 온도에서 같은 피드 레이스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반응을 진행한다 치면, 봐봐, 여기 이 식에서 얘 동일해. 왜? 같은 온도에서 같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동일한 양이 똑같이 나간다 그랬으니까 결국 부피도 동일해. 그러면 결국 같은 컨버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동일한 컨버전을 얻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리액션 레이트도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피드를 똑같은 양으로 나누고 똑같은 양을 나눈 거를 동일한 크기의 반응기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온도도 동일해. 그러면 결국 모든 탱크에서 얘도 동일, 얘도 동일, 얘도 동일하잖아. 그러면 컨버전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부피라는 거는 우리가 그 각각의 부피를 다 합친 거를 토탈 부피 V라 그러면 이거를 n개로 나눈 게 각각의 부피니까 VI라는 거는 n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몰 프로 레이트도 각각 그 병렬로 연결된 CSTR에 들어가는 몰 프로 레이트도 동일하게 나눠야 되니까 FAOI라는 거는 n분의 FA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VI 대신 n분의 V 그 다음에
FAOI 대신 n분의 FAO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n분의 V는 n분의 FAO 마이너스 RAI분의 XI. 그래서 얘 없어지고 결국 이렇게 된다. 결국 뭐가 돼? CSTR은 병렬로 연결하면 큰 거 하나랑 이렇게 큰 거 하나에서 진행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된 리액터에 병렬로 연결된 리액터에서 그 한 반응기에서 얻어진 전환율 같은 경우는 그 병렬로 연결된 모든 반응기를 합쳐진 하나의 탱크에서 얻어진 반응기랑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리즈로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작은 부피로 CSTR에서는 작은 부피로 큰 전환율을 얻을 수 있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큰 거 하나랑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튜블러 리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PFR 튜블러 리액터. 자, PFR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뭐죠? 우선 정상 상태지. 그리고 우리가 이 PFR에는 플러그 플로우 거동을 보인다.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디얼 그라디언트가 없다. 이 말은 PFR에서 우리가 유체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죠. 디스크형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디스크의 레디얼 방향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 유속, 반응 속도, 농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얻어진 미분 형태의 PFR 반응기가 PFR 반응기 디자인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적분 형태의 디자인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되고, 그죠? 자, PFR에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비가역 2차 반응을 PFR에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반응식이 이렇게 A가 프로덕트로 생성되는데 A의 농도에 대해서 2차니까 A가 없어지는 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RA는 KCA 제곱. 그리고 우리가 그 미분형 디자인 인디케이션 몰 밸런스 식으로부터 얻어진 미분형 디자인 인디케이션에다가 이 리액션 레이트 얘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넣으면 어떻게 돼? dv 분의 dx는 여기 FAO 나누면 FA 분의 KC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도가 여전히 변수네. 여기 dv dx에 대한 함수인데 컨버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했으니까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A의 농도는 CA는 CAO 1-X. 그래서 결국 계속 우리가 하던 거 뭐 했죠? 속도, 디자인 이케이션, 몰 밸런스로 디자인 이케이션 이거랑 그 다음에 속도 법칙이랑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로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구한 거랑 그래서 이거를 1번, 2번, 3번 아이고 다시 쓸게요. 3번 컴바이닝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디자인 이케이션하고 속도 법칙하고 이렇게 합쳐진 거에 이 농도 텀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FAU분의 KCAU 제곱 1-X의 제곱. 한 번 더 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 옮겨서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V는 KCAO 제곱분의 FAO. 왜냐하면 하참자 5가 붙은 것들은 다 상수라 그랬지. 그리고 변수는 여기 컨버전에 대한 검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x 제곱에 대한 적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책의 부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잘 쓸게요. 교과서 부록에 보면 이 적분의 예시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KCAO 제곱분의 FAO 1-x분의 x. 그러면 FAOX는 CAO V0죠. 그래서 여기 CAO 하나 없어지고 KCAO분의 V0 그 다음에 1-x분의 x.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를 이제 V0를 이렇게 넘기면 타우가 되죠. 타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넘겨서 이거를 컨버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까지는 농도가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가스 페이지 리액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가스 페이지 리액션 같은 경우는 부피가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디자인 이퀘이션이 그 속도 법칙하고 스토이키오메트리로 구한 농도하고 합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게요. 근데 원리는 다 동일해요. 계속 그 디자인 이퀘이션, 그러니까 몰 밸런스로 구한 디자인 이퀘이션, 속도 법칙, 스토이키오메트리로 구한 농도 텀, 이걸 세 개를 합치는 거죠. 자, 이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을 PFR에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똑같은 반응이에요. B가요 2차 반응이고, 그러면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RA는 KCA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반응이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해요. 콘스탄트 템퍼러처 조건에서 하고 콘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도 텀이 어떻게 되죠? 농도 텀이 원래는 부피 유량분의 몰 유량인데 부피 유량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런 식 배웠죠. 우리 그 4장 5장에서 얘기를 할 때 반응기 후단에서의 부피 유량은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 부피 유량 그리고 1 플러스 입실론 x의 p분의 p0 t0분의 t. 이거는 이제 가스 반응했을 때 우리 4장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가스 반응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v0 1 플러스 입실론 x p분의 p0 t0분의 t를 집어넣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컨스탄트 템퍼러 조건이고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이니까 P나 P0나 동일하고 T나 T0나 동일하니까 이 부분이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V0 1 플러스 입실론 X분의 FA 그리고 FA는 FAO 1-X 이렇게 쓸 수 있고 V0에다가 1 플러스 입실론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농도가 CA의 농도가 단순히 CAO 1-X가 아니라
분모에 1 플러스 입실론 x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게 포함된 식이야. 그죠?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제 이 PFR 몰 밸런스에서 구한 디자인 이케이션 얘 1번 그죠? 그리고 속도 법칙 2번 그리고 농도 3번 이걸 다 합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농도를 여기 집어넣고 속도 법칙을 여기 집어넣으면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돼요. dv 옮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kca의 1-x 제곱분의 1 플러스 입실론 x의 fau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면 v는 kcau 제곱분의 fau 1-x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입실론 x의 제곱 dx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kcau 제곱분의 fau 1-x 제곱 1 플러스 입실론 제곱을 이제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죠.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면 어떻게 됐죠? 이 입실론이 0이니까 이 부분이 없었지. 분모 부분이 없었잖아. 그래서 단순히 1-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였지. 근데 가스 페이지 리액션 같은 경우는 입실론 텀이 들어가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FAO는 얘는 CAO V0 그래서 CAO 하나 없어지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한 번 더 쓴 거고요. 얘를 적분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부록에 어펜딕스 A-7에 보면 적분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분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적분하는 거는 제가 시험을 볼 때 부록을 다 제공을 합니다. 부록을 제공하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반응기 이제 PFR의 부피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X축을 부피 그리고 Y축을 전환율 이럴 때 조금 전 반응 비가역 2차 반응일 때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입실론이 0일 때를 봅시다. 입실론이 0일 때를 보면 지금 파란색 곡선이죠. 파란색 여기 파란색 이렇게 곡선인데 당연히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환율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근데 입실론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1일 때랑 2일 때 보면 같은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 부피가 더 커져야 되죠. 그리고 혹은 같은 부피에서 입실론이 마이너스 값이 훨씬 더 높은 전환율을 얻죠. 그러면 입실론이 마이너스일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입실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볼륨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볼륨에서 낮은 전환율을 얻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왜 그러냐? 우선 입실론이 있잖아. 입실론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죠? 입실론이 0이 아니다.
우리가 입실론의 정의가 이거였잖아. 우선 100% 컨버전 조건일 때 넣어준 몰수 분의 변화, 토탈 몰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입실론이 제로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선 몰수 변화가 있다는 반응이에요. 몰수 변화가 있어. 그죠? 몰수 변화가 있으니까 동일한 온도, 예를 들어서 콘스탄트 템퍼러처, 콘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입실론에 따라서 입실론이 뭐 커지든 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든 반응기 후단에서의 부피 유량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부피 유량이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전환율이 바뀌어요. 전환율이. 부피 유량이 바뀌면 동일한 그 반응기 부피에서 체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전환율이 바뀌어. 그래서 우선 입실론이 제로가 아니라는 얘기는 몰수 변화가 있다. 몰수 변화가 있는데 이게 전환율하고 볼륨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조금 전에 조건, 예를 들어서 컨스탄트 템퍼러처 프레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때의 부피 유량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뭐 물론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V0로 나눠 가지고 1 플러스 입실론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컨스탄트 템퍼러처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고 입실론이 0인 기준으로 했을 때 입실론은 0이라는 얘기는 입실론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0이니까 결국 전환율에 상관없이 부피량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PF8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V0하고 V하고 얘네들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략적이 아니고 속도가 동일하니까 이 기준에 비해서 이제 입실론이 1인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입실론이 1이면 어떻게 되죠? 입실론이 1이면 여기 부피가 이제는 0이 아니니까 이걸 지울게요. 입실론이 1인 경우는 V는 V0 1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전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 요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 반응기 입구에서의 이 유속보다 반응기 후단에서의 이 유속이 훨씬 빨라.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V0로 들어와 가지고 전환율이 이쪽으로 갈수록 전환율이 계속 커지잖아. 그러면 부피량도 계속 커지겠지. 커지면 어떻게 돼? 이 동일한 반응기를 입실론 0인 조건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겠죠. V가 V0보다 크니까 뭐 이 지점에서의 V, 이 지점에서 V, 이 지점에서 부피량이 계속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전환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이 부피량이 계속 빨라지니까 체류하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입실론이 0인 조건인 것보다 입실론이 1인 조건이 체류 시간이 훨씬 더 짧아요. 그죠? 체류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반응기에서 그 오래 머물지 않고 짧게 머물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 말은 반응이 잘 일어나겠어? 우선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체류 시간이 전환율이 높으려면
체류 시간이 높아야 돼. 반응기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걸 기본 전제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체류 시간이 짧으면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입실론 0인 조건인보다 낮겠죠. 낮으니까 같은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듯이 당연히 부피가 큰 부피가 필요하게 되죠. 반대로 입실론이 마이너스 값이다. 입실론이 마이너스 값이면 전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환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반응 유체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전환율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부피량이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V는 V0 마이너스 0.5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유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얘가 컨버전이 클수록 V0는 1 마이너스 어떤 값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니까 부피량이 초기 입실론인 0인 때보다 훨씬 더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 V0 그 다음에 뭐 V1, V2, V3 있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이 V가 계속 줄어들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반응기 내 혹은 반응기 후단에서의 부피량이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하는 쪽으로 가. 그러면 결국 감소한다는 얘기는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잖아.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는 이 반응기를 천천히 흐른다. 입실론이 0인 조건이보다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는 레지던스 타임이 오래 머문다. 레지던스 타임이 크다는 얘기죠. 레지던스 타임이 크면 오래 머문다는 얘기는 결국 반응기 부피가 동일한 전환율을 얻는데 작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가스 페이지 리액션을 할 때, 지금 이제 부피 유량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압력 강화가 있는 경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압력 강화가 있을 때, 고체 촉매를 사용하는 팩트베드 리액터에서 압력 강화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디자인 이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촉매 양이라든지 반응기 부피를 결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